안녕하세요. 남윤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분수의 나눗셈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풀이 강의를 이제 들으실 텐데 그 전에 문제를 먼저 꼭 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만나볼게요. 기억과 니은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6 나누기 7이에요. 여기서 이제 6이나 7이 분모 분자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아들은 어디 있다고요? 엄마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이 분자 자리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기억엔 7이 들어가면 되겠고, 그리고 니은 자리에 누가 8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 7 더하기 8의 결과값을 구해주시면 이 녀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만나볼게요. 자, 문제가 세 줄이에요. 네, 긴가요? 차근차근 잘 읽으셔야겠죠. 단순한 문제라도 그냥 대충 쓱 보고 푸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횟수들이 많아지면 이제 습관이 돼서 문제 대충 읽는 그런 습관이 만들어지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한 봉지에 3kg씩 들어있는 김치가 7봉지가 있어요. 이 김치를 8명이 똑같이 나눠 가지려면 한 사람이 가져야 할 김치는 몇 킬로그램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3kg씩 들어있는 김치가 몇 봉지? 7봉지가 있고요. 이것을 8명이 나눠 가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계산하시면 되죠. 3, 7, 21 나누기 8이거든요. 바로 분수꼴로 고쳐볼게요. 8분의 21이 되고 이것을 대분수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이 16이 되고 자, 16을 빼주시면 5가 남네요. 그래서 2와 8분의 5kg 이렇게 정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가보죠. 제가 세모인가요? 자, 세모는 31분의 24고 동그라미는 4일 때 세모는 동그라미의 몇 배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A는 B의 몇 배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구해야 돼요? A 나누기 B입니다. 헷갈릴 때 이렇게 보세요. 우리 좀 간단한 수를 대입해 보는 거죠. 8은 4의 몇 배입니까? 뭐 이런 거. 이런 거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8 나누기 4니까 2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그냥 대입을 하셔도 돼요. 자, 세모가 31분의 24였죠. 자, 동그라미 몇 배냐라고 했으니 나누기 4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나누기 4 어떻게 계산하나요? 곱셈으로 가셔야겠죠? 31분의 24 곱하기로 고치면 4분의 1로 고쳐 계산합니다. 4, 1은 4, 4, 6, 24. 결과는 31분의 6배 이렇게 답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였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수카드 4장을 모두 사용하여 몫이 가장 작은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나눗셈식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나눗셈식의 몫은 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몫이 가장 작아야 된대요. 몫이 작으려면 나뉠 수는 가능하면 어때야 될까요? 작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누는 수는 가능하면 커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분수를 먼저 만들어 볼 텐데 자연수 자리가 있어야 되고 분모 자리, 분자 자리 그리고 이제 자연수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네모하고 네모분의 세모, 자연수와 이 진분수는 원래 뭐죠? 덧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그라미로 자연수도 나누고 이 진분수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 쓸 수가 2번 사용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가장 큰 수를 이 자리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세 숫자 카드를 가지고 대분수를 만들어주는데 이 대분수는 작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수 3을 넣어주시고 분모 자리엔 누가 갈까요? 이제 7과 4가 남았기 때문에 7, 4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계산해 볼게요. 7분의 25가 되고요. 곱하기 8분의 1이 되겠죠? 56분의 25라는 결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문제 볼게요. 수직선에서 기억이 나타내는 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이 나타내는 수.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요. 요거 한 칸의 크기를 구하고 그냥 답을 탁. 만약에 이게 이제
주관식이면 그냥 요 한 칸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이게 답이에요 라고 쓰는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자, 기억에 올 수는요 1과 2분의 1보다 요만큼 큰 수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수직선이 등장할 땐 가장 먼저 우리 뭐부터 해야 된다? 눈금 한 칸의 크기를 구하셔야 되죠. 자,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이 전체 크기를 먼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5와 4분의 1에서 1과 2분의 1을 빼면 알 수 있겠죠. 자, 이 크기를 구했고요. 이제 이 한 칸의 크기를 구하려면 이 녀석을 몇 조각으로 나눴나요? 5조각으로 나눴죠. 그래서 뺀 다음에 이것을 5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를 구한 거고요. 자, 이게 답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기억은 1과 2분의 1보다 이만큼 큰 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과 2분의 1을 더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 다시 쓸게요. 1과 2분의 1에 5와 4분의 1 빼기 1과 2분의 1 나누기 5. 요것을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괄호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순서를 좀 아시라고 해드렸어요. 자, 그럼 계산을 좀 해볼까요? 먼저 소괄호 안을 풀어보셔야 되겠죠? 통분할 겁니다. 5와 4분의 1 빼기 1과 4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3과 4분의 3이 되네요. 그래서 자, 이 3과 4분의 3에 5분의 1을 또 곱해야 되겠죠. 3과 4분의 3 나누기 5를 계산할 겁니다. 4분의 15 되고요.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4분의 3이 되겠죠? 자, 이제 결과. 1과 2분의 1에서 얼마를 더해야 되죠? 4분의 3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과 4분의 2 더하기 4분의 3이니까요. 1과 4분의 5가 되고 받아 올림하시면 2와 4분의 1이라는 결과를 구할 수 있고요. 1과 4분의 1은 2와 4분의 1은 4번 보기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도록 네모 안에 알맞은 자연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계산 결과가 가장 작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볼게요. 자, 6 곱하기 네모입니다. 그리고 나누기 8이에요. 이걸 분수꼴로 고치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조건이 뭐냐면 네모 안에 알맞는 자연수가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6 곱하기 네모는 그럼 뭐가 돼야 될까요? 일단 8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럼 8의 배수를 생각하면서 네모 자리 수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누가 있을까요? 8, 26, 83, 24, 24 만들 수 있잖아요. 누굴 넣으면? 4를 넣으면 24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는 수는 4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7번 문제 가볼게요. 둘레가 같은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둘레가 같다라고 했어요. 한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아닙니다. 자, 정사각형의 한 변은 몇 센티미터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정사각형 이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선 둘레를 알아야겠죠. 그 둘레를 누굴 가지고 구할 수 있을까? 삼각형 요 한 변의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한 변의 길이 4와 2분의 1이고 여기에 3배를 해주시면 둘레가 되죠. 바로 이 정사각형의 둘레도 2와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둘레를 다시 4조각으로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분의 9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네요. 약분되는 아이들 없고요. 8분의 9, 3, 27이 되고 자, 3과 8분의 3cm라는 결과를 구할 수가 있고요. 3번 보기를 선택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였고요. 다음은 8번으로 가는데 자, 이 문제는 좀 집중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과 원이 겹쳐진 도형의 전체 넓이는 12와 5분의 4제곱미터입니다. 사각형의 넓이는 겹쳐진 부분의 8배고요. 원의 넓이는 겹쳐진 부분의 9배일 때 겹쳐진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 겹친 부분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요. 전체 넓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이 넓이를 말하는 거죠. 요 전체 넓이가 12와 5분의 4제곱미터다. 그리고 이 겹친 부분의 넓이를 가지고 사각형의 넓이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사각형 넓이는 겹친 부분의 넓이의 8배다라고 했거든요. 이 겹친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네모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사각형의 넓이는 네모의 8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원의 넓이도 같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원의 넓이는 겹쳐진 부분의 9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의 넓이는 네모 곱하기 9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사각형의 직사각형의 넓이와 원의 넓이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 네모 곱하기 8이고요. 그리고 원의 넓이는 네모 곱하기 9입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이제 더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전체 넓이를 구하려면 지금 이 겹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은 빼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직사각형 넓이 있고 이 위에 살짝 겹쳐진 거니까 이 전체 넓이를 구할 때는 겹친 부분을 한 번은 빼야 된다는 거죠. 그 겹친 부분의 크기가 얼마다? 네모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계산하면 누가 나와야 되느냐? 여기 넓이 12와 5분의 4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12와 5분의 4가 나와야 한다.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네모 8개랑 네모 9개를 더한 후 네모 1개를 뺄 겁니다. 그럼 네모가 모두 몇 개가 될까? 16개가 되겠죠. 자, 네모가 16개가 됩니다. 그 값이 얼마다? 12와 5분의 4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네모를 구할 건데요. 여기 위로 올라가서 구할게요. 자, 네모는 12와 5분의 4를 16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가분수로 고치겠습니다. 5분의 64죠. 곱하기 16분의 1로 계산을 하도록 합니다. 8이 16, 88, 64, 48, 5분의 4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겹쳐진 부분의 넓이가 바로 네모였잖아요. 얼마입니까? 5분의 4요. 5분의 4를 찾으면 되겠죠? 2번에 있네요. 2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으로 갑니다. 길이가 같은 색테이프 3장을 7분의 5cm씩 겹치도록 한 줄로 길게 이어 붙였더니 전체 길이가 41cm가 되었대요. 색테이프 한 장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색테이프 한 장의 길이가 되겠죠. 요 녀석을 몇 장을 붙였어요? 3장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이 테이프 한 장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보다는 이런 식으로 테이프를 붙였을 때 전체 길이가 얼마냐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언제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죠? 자, 그럼 있는 그대로 그 순서대로 한번 식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테이프 한 장의 길이를 모르니까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몰라라고. 자, 그럼 보세요. 색테이프 한 장의 길이가 네모 센티미터인데 이걸 몇 장을 붙일 거예요? 3장이요. 그럼 곱하기 3 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겹쳐 이어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겹친 부분의 길이만큼 어떻게 될까? 짧아지겠죠. 그래서 그 겹친 부분이 7분의 5cm씩 몇 군데가 나올까요? 2군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7분의 5cm 2군데를 이렇게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 전체 길이가 나오겠죠. 여기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41이요. 이렇게 식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쓴 식이 막 복잡하게 뭔가를 막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고 고백하고 쭉 쓴 거잖아요. 이제 우린 네모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할 수 있는 애들은 좀 계산할 건데 네모 곱하기 3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7분의 10 그냥 이렇게 쓸게요. 됐죠? 자, 이제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41에다 얘를 더해야겠죠. 왜냐면 빼서 41이 됐으니까 다시 전으로 돌아가려면 더해 주셔야 됩니다. 더하기 1과 7분의 3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나눠야죠.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두 수를 더하시면 42와 7분의 3이 되고요. 나누기 3을 하시면 됩니다. 7분의 42 곱하기 7, 7이 14, 28, 29죠? 더하기 3 하시면 되겠네요. 297이 되고요.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자, 약분 좀 해볼까요? 39, 27, 39, 27. 7분의 99네요. 자, 1하고 7, 4, 28 들어가죠? 7분의 1이 남습니다. 그래서 14와 7분의 1cm가 바로 이 색테이프 한 장의 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10번입니다. 사과를 수확하는데 3명이 5일 동안 전체 일의 4분의 1을 했다면 앞으로 며칠을 더 일해야 끝낼 수 있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그림으로 간단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이제 전체예요. 그런데 4분의 1을 끝냈대요.
어떻게 4분의 1을 끝냈죠? 3명이 5일 동안 해서 4분의 1을 맞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인원수 변동은 없는 상태죠.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며칠을 더 일해야 끝낼 수 있을까요? 이거 3칸 더 하셔야 되잖아요. 5일씩 3칸. 아, 그렇다면 15일을 더 일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10문제를 모두 다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엔 각기둥과 각불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